검찰은 검찰 출신으로 견제하는 건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청와대가 새해를 이런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맞을 수 없다는 듯 여러 인사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신임 민정수석의 첫 검찰 출신인 신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개혁 작업을 주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 의원님요. 네. 화면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신임 민정수석의 첫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이거 좀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뭐 이 정부에서 검사와 육사 출신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거의 기용하지 않는 그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뭐 이 육사에 대한 또 검사에 대한 그런 부정적 시각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 자체를 이렇게 적대시할 필요는 있는가라는 문제는 좀 지적을 또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역대 보수권 진보권 간에 항상 문제가 됐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 정말 제대로 민정수석 자리를 정말 박수받고 나가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지금 전임 김종호 지금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감사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딱 4개월 만에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동안 이 추윤 갈등 속에서 거의 역할을 못했다는지 아니면 이걸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감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 사정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신현수 지금 민정수석을 했는데 사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로 상당히 물망에 올랐어요. 뭐 그랬었죠. 야당도 뭐 신현수 정도 되면 되겠다라고도 이제 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여야 내부에서도 신현수 지금 민정수석의 어떤 이 역할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왜 이렇게 민정수석 자리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권력기관, 즉 어떤 법률 사법기관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태가 온다고 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민정수석 자리가 자꾸 국정원, 검찰, 경찰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정권에 유리하도록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비춰보면 신현수 지금 새로운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로 자꾸 뭔가 정권의 뜻을 어떤 이 권력기관에 뭔가 투영하려고 하면 반드시 또 문제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재자 역할이라든지 어떤 이런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역할을 신현수 민정수석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저는 과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좀 인연도 좀 있는 것 같고 여기 화면에 보면 나이는 신임 민정수석이 윤 총장보다 2살 많은데 윤 총장이 좀 꽤 많은 재수 끝에 사시에 붙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기수차이는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력도 있고 특히 신현수 민정수석은 YS 정부 시절에 차남인 김현철 씨를 구속한 이런 이력도 있는데요. 하정대 국장, 제가 궁금한 건 뭐 이제는 민정수석이 검찰을 통제하거나 뭐 이럴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관계 설정이 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얘기 하기 전에 지금 화면에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은 77학번이하고 재수를 했기 때문에 78학번이고요. 아, 7, 8학번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한국그룹 수사로 김현철 씨를 구속했다는데 사실은 이훈규 이제 검사장 그때 당시에 대검 일과장이 이제 구속을 해서 같이 수사를 한 거죠. 수사팀에 있었군요. 예, 수사팀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나이는 2살 차인데 나이는 저기 재수를 했기 때문에 2살 차이 맞습니다. 58년생, 60년생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번에 청와대 인사를 보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인사 중에 가장 잘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밤의 국무총리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장관 때부터 이 소통, 화합을 중시하는 그런 분이었고 게다가 또 경제를 또 아는 분을 또 갖다 모셔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 그 2가지 임무를 잘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에서 저는 벌써 알고 지낸 지 25년도 넘었거든요. 사실은 그 신현수 민정수석하고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같이 알고 지낸 그
그 연수원 전에 같이 고시 공부할 때부터 신촌에서 고시원에서 알기 시작했으니까 진짜 오래됐습니다. 두 사람이요? 예. 뭐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부터 그 우리 속된 말로 워낙 이 구라 잘 푼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너무 시쳇말이어서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입담이 좋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리고. 어울렸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알았죠. 물론 이제 검찰 내부에 온 다음에 이제 신현수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강력 이런 쪽으로 갔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특수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이렇게 같이 근무한 적은 거의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신현수 지금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검찰 내부에서 매우 합리적입니다.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설득하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어느 경우에도 무리한 거를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고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을 거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공수처 나오면 바로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원전 수사도 있고 뭐 울산 수사도 있고 아니면 뭐 라임 수사, 신라젠 수사 이거 다 가져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는 순간 이거 그렇게 강제로 가져가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그거는 무리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게 순리가 아니거든요. 합리와 순리로 풀어가겠다는 게 신현수 민정수석의 그런 원칙이고요. 저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7년 전부터 재수일 때부터 계속 계속 지금거리에서 모셨지 않습니까? 재소회라는 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다시 재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에 도전하는 걸 만들려고 측근들이 모인 게 그렇죠. 재소회잖아요. 7년 동안 거의 한두 달 계속 모인 거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아주 두텁거든요. 자기 자신이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정대 국장, 저 너무 깜짝 놀라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러세요. 제가 짧게 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신현수 민정수석이랑 김진욱 공수처장을 보고 이 인사의 최대 승리자는 김현장의 김영무 박사님 웃고 계시겠구나. 이 두 명 다 10년 이상 김현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가장 오래 근무한 곳 중에 하나가 김현장이니까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서도 김현장 사람은 여전히 김현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참 하셔도 발탁은 중요한 인사는 여전히 이렇게 발탁을 하시네요. 국내에서 가장 큰 로펌이라 불리는 데서 민정수석과 공수처장을 배출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새로운 신임 민정수석과 윤 총장의 인연 얘기 저희가 핵심만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이 얘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